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또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멕시코에서 올해만 벌써 3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지난 15일 밤 미국 국경과 접한 서북부에서 언론인이자 대학 교수인 산티아고 바로소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괴한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문을 열어줬는데 거기서 3발의 총을 맞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즉사를 하지 않아서 바로소가 직접 구원 요청을 했고요. 근데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거기서 숨진 건데요. 이 바로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 라디오 쇼를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레드 563 이사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주간 매체인 콘트라세냐에 기고를 하면서 마약 갱단과 범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고 합니다. 네. 그가 그동안 보도한 내용들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언론인이 희생이 된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3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5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언론인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북서부에서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 국장이 살해된 데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동남부 현지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이상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언론인이 단골 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멕시코에서는 범죄와 부패를 고발하는 언론인이 희생되는 일이 빈번한데요. 지난해에만 10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2000년 이후 143명의 언론인이 살해됐고요. 2005년 이후 실종된 21명은 아직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2000년 이후에 143명. 근데 특별히 이 언론인들의 피해가 유독 큰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인 희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멕시코의 치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요. 네네. 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33,341건으로 33,341건으로 하루에 91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범죄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네. 2006년 이후 멕시코에서 피살된 시장과 시장 당선자는 60명에 달하고요.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 정치인을 상대로 자행된 공격은 54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상관없이 네.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 수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멕시코 치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요. 우주 비행사와 연구직을 비롯한 직원들이 폭력과 공격 등의 범죄를 많이 당한다는 이유로 멕시코 국립우주연구소가 멕시코 중부에 있는 2 연구센터의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요. 네. 이곳들이 굉장히 사실 유명한 곳이에요. 2곳 중에 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세계 최대의 단일 반사경을 갖춘 초정밀 망원경 알폰소 세라노 대형 밀리터리 망원경이 있는 곳인데 미국 아머스대 매사추세츠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비영리 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8 멕시코 평화지수를 보면은 2017년 폭력 범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2,4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5조 9,32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엄청나죠? 네. 이 폭력 범죄가 유발한 손실 비용이 멕시코 국내 총 생산의 20%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범죄자의 10명 가운데 9명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등 심각한 치안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무법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멕시코의 치안이 이렇게 최악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만연한 마약 카르텔 등 조직 범죄와 또 이에 연관된 정부 관료 조직 안팎의 부정부패가 원인인데요.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은 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있거나 부패한 경우가 많고요. 중소도시의 지역 정부들 역시 권력을 위해서라면 마약 카르텔과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수 살인 사건은 이 마약 카르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2006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 군대를 투입한 이후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약 카르텔 때문에 멕시코의 치안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 마약 카르텔과 관료 사회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난 1월 법원 심리에서 바로 전 대통령입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전 대통령이 한 마약 카르텔로부터 1억 달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물론 본인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받은 돈이 정부 관료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왜 마약 카르텔 수뇌부들을 잡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뇌물을 받고 또 이들이 탈옥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 1월 멕시코 중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134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순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기름을 훔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거다라는 정도로 알려졌었는데 네. 정부는 이 국영석유 기업인 페맥스 소속 직원들이 갱단과 결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맥스라고 멕시코의 국영석유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일 도둑맞는 양이 차량 600대분, 그러니까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3억 원에 달하는데요. 매일이요? 네, 매일이요. 네. 정부 추산 피해액만 연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야, 정말 이 마약 카르텔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해서 손을 뻗는 곳이 네.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네요. 멕시코 안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범죄만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면은 차라리 성과 악이 분명 단죄하기도 쉽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약 판매를 통해서 또는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교회와 도로 건설, 학교에 자금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지역 정부보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이 더 좋다. 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 국가 차원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이 페맥스 등 대형 석유 회사의 송유관을 노린 범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17년 현지 언론 레포르마는 멕시코 내 송유관 절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중부 푸에블라주의 레드 트라이앵글 지역을 2개의 마약 카르텔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각 지역에서 절도, 유통, 판매의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요. 이 송유관 절도 방법과 유통시장 교육을 주도하는 등 기업형 기름 절도를 일삼고 있다고 심층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 마약 카르텔의 어떤 활동 범위를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범죄가 그냥 단순 범죄가 아니라 기업형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에서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정치 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89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우파 거대 양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았었는데 그동안 치안 악화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데다가 뭐 부정부패 만연했죠. 경제 악화의 주범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각종 첨단 무기들을 갖추고 국가와 대항할 정도로 마약 조직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 나머지 멕시코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율이 46.2%에 달하는 사회에서 일자리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청소년하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약 범죄 조직으로 흘러드는 이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약 카르텔 전문가인 브루스 베글리 마이애미 대학교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불법 마약으로 멕시코에서 창출되는 수익 규모를 1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385억 원에서 39억 달러 사이로 보고 있다. 미국 마약 시장의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한다. 라면서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마약 거래의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미국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3천만 명의 미국 마약 소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멕시코를 절대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러면 이런 마약 카르텔들에 대해서 현재 멕시코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그 89년 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당선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30일 이 계속해서 사망자만 그리고 폭력만 더 조장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종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카르텔 두목 체포하지 않을 거다. 정부의 핵심 목표는 공공의 안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 투입되어 군 병력 가운데 일부를 국가 수비대로 전환해서 치안 유지에 힘쓴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문제는 인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안은 원래 경찰 담당이어야 되는데 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게 영구적으로 군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는 그 군사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군 병력을 중심으로 뭔가 나라의 치안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네.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등은 이미 실패한 모델인데 왜냐하면 그전 2006년부터 계속 군 병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벌였는데도 치안 상황 더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사실 이 폭력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멕시코가 마약 밀매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 개선은 안 하고 계속 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만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멕시코 언론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현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